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휴일입니다. 아유, 부산은 지금 날씨는 아주 맑고 좋네요. 아, 맑고 햇빛도 쨍쨍하고.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어,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갔더니 조금 춥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 하네요. 어, 뭡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 그, 속, 속사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속사정이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예측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짙어지죠. 확고해지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토끼 형은, 저,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금요일은 조계사에 가고, 어제는 백석대학교인가? 내가 기독교 대학, 거기 가서 이제 또 예배 참석했다고 하죠. 그 이제, 그,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금요일 날 조계사에서의 사과 발언하고, 어제 백석대학교에서의 사과 발언이 조금 다르죠. 아마, 이제, 뭐, 방향은 정해졌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윤희근이가, 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총대 메고, 지 새끼들 다 쳐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아마 갈 거예요. 아니, 그래, 음,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다들 패널로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개소리만 쳐 씌우고 있죠. 뭐, 소위 진보고 보수고 할 거 없이, 소위 진보라고 나온 새끼들은 이제 점점 이제 뭡니까 이 사태의 어떤 실체에 조금씩 이제 접근해 들어가니까 어 이제 용산 전 용산 경찰서장을 이제 막 이제 욕은 하는데 그래놓고 결국에는 또 이제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 패널로 나온 것들도 보면 어 뭐 이게 일선 경찰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쳐 씹으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빨갱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저 윤정부 책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7월달 8월달에 경찰국 신설한다고 했을 때 지랄했던 빨갱이 경찰들 그리고 이번에 유미진이 또 누굽니까? 용산서장 임재인가? 이 새끼들 문재인이가 알바끼 해놓은 년놈들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왜 윤정부 책임이냐? 물어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안 그러죠. 참, 하기사 처음부터 그런 걸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것도 아니죠, 어차피, 이제까지 그래왔고, 이후로도 우리 토끼 형이 막 혼자서 다 어, 뭐야, 이제 헤쳐나갈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아마, 그래,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정도 후면은 거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총선 체제로 이제 들어가야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빨갱이들을 완벽하게 다 솎아내고 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그리고 개헌을 하는 이제 딱 그걸로 가야죠. 지금 그래 뭡니까 뭐 빨리 개헌하자 하면서 막 저기 뭐 김진표인가 그 새끼가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지랄을 하는데 지금 개헌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토끼형 힘을 빼가지고 흔히 말하듯이 이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저거들 맘대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각제로 이제 하겠다는 거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안 된다. 뭐 내각제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천년만년 이제 뭐 유승민이나 이런 새끼들, 김무성이나 이런 새끼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천년만년 자기들이 해치먹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태의 이면에는 이제 빨갱이가 주지만 뭐 유승민이나 뭐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 또 다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들의 이 모략질은 이제 뭐 머지않아서 박살이 날 겁니다. 그 이제 저기 용산시장 뭐 CCTV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CCTV까지 나왔다고 하죠.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냥 처음에는 저 뭡니까, 밥을 먹고 관용차로 이동했다는 거죠. 녹사평역까지는 이제 금방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축제 때문에 이태원역까지 어마무시하게 밀리니까, 이 50분이 걸렸다는 거죠, 50분. 걸어서 가면 뭐 한 15분? 15분, 20분?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또 이태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태원 파출소를 들어가가지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이제 현장을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용차로 이제 1시간 쭉 이태원역까지 갈 때 1시간이라는 허비가 됐는데 과연 차 안에서 뭘 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또 뭐 소설을 써보자면 이재명이하고 통화를 했겠죠. 이재명이하고 대표님 이거 잘 되겠습니까? 걱정 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래도 혹시나 어허 다음 총선에 공천 줄 테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처박혀 있어.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소설입니다, 소설.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보기에 뭐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포폰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 쓰는 전화로 통화를 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이재명이는 원래 그래, 그때 나온 게 있잖아요. 뭡니까? 대포폰도 쓰고, 폰을 뭐 8번인가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미진이가 그년도 마찬가지죠, 뭐.
지 사무실에서 뭐 있다가 1시간 30분 정도 지나 가지고 인제 상황실로 갔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연도 당연히 통화를 했겠죠. 그 이임재하고도 서로 통화해 가면서 아니면 뭐 저기 그 이재명이하고 같이 셋이서 3자 통화를 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 이제 이임재하고 유미진이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불안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다독여 줬겠죠. 걱정 마, 걱정 마. 이번 것만 지나가면 다음 총선에 공천 줄 테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면 그 현 정부 힘 빠지고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니까 우리 세상 될 거야. 걱정 마. 이런 식의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빨갱이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이제 이재명이도 그렇고 빨갱이들도 자신 있게 이제 된다. 세월호 조금 급하게 하긴 했지만 세월호보다는 분명히 세월호도 먹혔고 이것도 어차피 저기 언론까지 우리 편이니까 분명히 이게 저기 만들어갈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줬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 뭐 CCTV 보니까 뭐 뒷짐지고 그 저기 사고 현장 옆을 지나가더만요. 그리고 이제 파출소 옥상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그 이 정도 이제 딱 그 뭡니까 그 행적이 나오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냥 뭐 대치가 늦었다. 뒷짐지고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고가 난 그 현장 그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의도했다는 거잖아. 의도했다는 거.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 지금 완벽하게 드러난 거 사실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무슨 상황인지는 저기 이 뭡니까 그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뭐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능이나 뭐 상식이 필요해요 이거? 아 사람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뭐 사고가 터져 가지고 내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인데 수 수습을 하는 아니 그냥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그게 의도가 뭡니까? 일단 그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고 이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뭔가 엄청난 뭔가를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게 뭐 어디 저기 뭐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고 뭐 저기 지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하고의 어떤 뭡니까 그 크기는 다르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 뭐 친구들끼리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이제 장사를 하건 뭘 하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국가적인 어떤 이제 저 범주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범주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조그마한 어떤 지역 사회 단위에서 일어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윤희원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 새끼도 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말마다 그렇게 시위가
벌어지는 그 현장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 그 고향에 가 가지고 뭐 월악산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캠핑장에서 술 한잔하고 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경찰청장으로서의 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어떤 그 위치에 있고, 특히나 그 할로윈이라는 축제, 그 엄청나게 막 이제 뭡니까, 2년 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마스크도 벗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건데, 거기다가 매 주말마다 이제 저기 집회하고 용산까지 막 행진하고 막 이런 시위가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대기하고 있어야죠. 이거는 아니 그냥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 뻔히 그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좀 이제 특히 주말마다 좀 급박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고향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월악산 오르고 그또 저녁에는 캠핑장에서 한잔하고 또 자고. 중요한 거는 이걸 그러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그런 수준 아니면 뭐 그 외에 기존의 정치인들 수준, 저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나대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이라면 커버 못 신다니까. 그냥 그대로 잡아줘. 그 상대가 우리 토끼형이라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그래 내가 이전부터 그러더라 아이가.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상대가 다르면 좀 작전을 바꿔가지고 전략 전술을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금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진짜 만약에 저기 박근혜라든가 뭐 이명박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소위 보수 쪽의 인사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씨발 저거들도 뭐막 경질해라 말아. 저거들도 뭐 같이 뭐 등달아서 뭐 저기 좀 빨갱이 새끼들하고 보선을 맞춰가지고 뭐 경질하고 뭐 자진 사퇴하고 막 지랄하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경찰 내부가 지금 갈라치기가 되고 있잖아요. 갈라치기가. 그 처음에 저기 윤희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현장 대응 실패다 막 했잖아요. 그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일선의 그 저기 저 순경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 파출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뭐 언론에서 뭐 패널로 나오는 것들이 뭐 저기 책임 떠넘기기 하지 않겠냐.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아 토끼가 꽉 쥐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윤희근이가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죽상이 되어서 나왔던 거는 자기 스스로도 그냥 아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다 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모가지 치고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 저기 대통령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의혹이 남거나 뭐 미진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윤희길한테 계속 언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정확하게 다 까발리고 옷 벗어라. 다 모가지 치고 만약에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의혹이 남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네가 일단 다 모가지치고 다 처리를 제대로만 하면 일단 네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목숨만은 최소한 네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런데 만에 하나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든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어영부영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니도 죽는 거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소한 네 목숨만큼은 살려줄 테니까 일단 다 까고 가라. 안고 가라.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 형의 어떤 저기 스타일을 알아야 돼.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그 본질을 모르니까 뭐 씨발 TV 나와가지고 뭐 맨날 개소리나 쳐 씹으리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나. 그 이제 그 전 용산서장 그 임재 이 새끼 욕 안 하다가 저기 소위 그 저기 빨갱이들 쪽에서 나온 애들이 이 CCTV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또 결국에는 기승전 또 윤석열 책임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씨발 그래 보수 쪽에서 나온 패널들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해줘. 아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건 논리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 경찰국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경찰대학 출신들, 경찰 내 기득권 세력들, 이번에 용산서장 그리고 저 상황실장 경찰대 출신에다가 전 정권 알박기 인사다. 뭐를 뜯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 개돼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전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막 꼭 탁 꼬집어서 얘기 안 해주면 뭔지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아니 우리나라 그 뭐 속담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간에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검증이 된 말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이 그럼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간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아니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래 잠깐만 말을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저게 거짓말이고 한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가짜뉴스다 거짓말이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쳐씹으리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먹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먹혀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가짜뉴스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과를 하거나 반성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다음 날도 그 소리 또 쳐씹으리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다 뒤질 거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내부에 갈라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제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토끼형 갈라치기의 명수. 그리고 별로 뭐 하는 건 없는데 이상하게 그 대들거나 했던 놈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고 계속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도 이제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솔직히 뭐 토끼 형이 뭐 일단 봤을 때 그래 뭐 한 거 없잖아. 일단 겉으로 보기에. 아니 뭐 지금 참사 있고 나서 딱 바로 인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인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 선포한 게 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뭐 했어? 그냥 매 아침마다 그냥 그 저기 저 출근 전에 그 추모 현장 가 가지고 조문하고 그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금요일 날 조계사에서 입됐고 어제 백석대학교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입된 그 두 분이 다잖아요. 겉으로 놓고 보면 그래 사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금 다 물고 씻고 뜯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쪼금씩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리가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태라니깐 지금. CCTV 까고 용산서장이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이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의 선동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세월호 시즌2는 절대 안 돼. 일단 핵심 2명 이임재하고 유미진입니까? 인연의 행적 자체가 아예 다 까발려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 저 새끼들의 의도는 이렇게 터뜨리고 바로 언론을 동원해서 이제 윤 정부가 잘못했다 막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뭐 어찌 국정조사하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선제적으로 씨발 애도기간 입치 닥치고 있어. 그 와중에 보세요. 일주일 만에 지금 일단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나봤잖아.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나? 아니 이게 뭐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그런 아니면 홍준표라든가 뭐 이런 머저리 새끼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래 제가 오랜만에 박근혜를 좀 까고 막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박근혜를 또 까고 막 하다가 뭐 언제입니까? 뭐 하여튼 최소한 그 선거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뭐 딱히 박근혜 쪽을 깐 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흔히 말하듯이 그 박바가 있을 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좀 해이해졌을지도 해이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님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아니지. 뭐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특히나 정치 쪽에서 도 아니면 뭐 그 이분법에 너무 이제 저기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막 까고 있으면 만약에 지금 만약에 누가 저 소위 보수 바라는 쪽에 지지자가 만약에 방송을 들어와 가지고 이 빨갱이 하니까 와 우리 막 자유우파 보수우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또 만약에 그러다가 박근혜 이 쌍년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 에이 개새끼 하면서 또 뭐 저 돌아서겠죠. 이걸로 아니 그래 다른 것 이제 뭐 놔두고 이걸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드렸듯이 이 빨갱이 새끼들이 뭡니까 그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쉼없이 몰아치면 북한까지 막 쏴대고 하면 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약간 허겁지겁 어영부영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도 했던 거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지 씨발 것들아. 그렇게 당하고도 토끼형을 갖다가 모르나? 그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우리 토끼형 보고 야이씨 확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서 쫓아와가지고 밀어. 부딪히고 나서 밀었는데, 처음에는 그래 딱 보니까, 그 가속도 때문에, 가속력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밀고 막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이, 달려오던 그 힘으로 막 확 해가지고 좀, 미는 듯 했는데, 어라? 바로 조금, 그 달려오던 관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어라? 안 밀리네? 안 밀려. 왜 안 밀리지? 안 밀리지? 가만 보니까 조금씩 자기들이 밀리는 것 같아. 지금 상황도 딱 그거예요. 이야, 세월호 시즌2다.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김빼삐잖아요. 일주일간 애도기가. 그래가지고, 그래? 뭐지? 했는데, 하루쯤 지나고 보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야. 속으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씨발, 뭐. 애도고 지랄이고, 일단 물어 뜯어라. 그렇다고 또 직접 이재명이부터 해가 그쪽에서 바로 물어뜯기는 그러니까 뭐, 저기 외곽에 뭐 남영인이 뭐 이런 개쓰레기 같은 시장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어디 뭐 또 안 되는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뭐 훈장질 훈수질 좀 가보니까 지금도 뭐 훈장질 훈수질하고 다 있더만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유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보세요. 경찰대도 다 정리되고 어 경찰도 이제 싹 정리하고 나서 수사권은 무슨 어려지고 수사권입니까? 그냥 원복. 그냥 경찰은 검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아주 이전처럼. 저도 이거 이제 몰랐는데 저 어젠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시위를 하다가 용산에서 시위를 끝내고 그 어딥니까 대통령실까지가 행진하고 거기서 끝을 내고 그 시위를 끝낸 빨갱이 금속노조원 2명이 이태원에 갔다는 거죠. 그 이제 이태원에서 죽었대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의 죽음을 먹고 사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근데 이거는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딱 얘기 들으면 자살 특공대. 구조가 똑같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똑같으면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그 제가 말한 게 맞잖아요. 죽음을 먹고 사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얘기했듯이 세월호하고 지금 이태원이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방증이에요, 방증.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이거죠. 아니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그냥 그 시위에 안 가고 그래 솔직히 그래 그 빨갱이들이 뭐 이 할로윈 축제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로 진짜 완벽하게 증명된 거라니까요. 완벽하게. 자기들은 쉴 틈 없이 몰아치가지고 정권의 힘을 완전히 이제 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시도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애나 콩콩 1,000만 원 만만의 콩떡이지. 빨갱이 새끼들아. 지 빨갱이 새끼들이 공격이 더 뭡니까 집요해지고 더 막 심해진다는 얘기는 자기들 의도대로 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 의도대로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더 미친 듯이 이제 날뛰는 거라고요. 그렇게 미쳐 날뛰는데 우리 토끼 형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사과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귀등으로도 안 두고 그냥.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토끼 형이 보여준 모습이 딱 그건데, 진짜 학습효과라고는 진짜 쥐뿔도 없죠. 야, 찌빠 새끼들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이대로 가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작전 좀 바꾸자고. 근데 이미 늦었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그래,
법회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제 4일날 조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이 마주한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대신할 말이 없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여기서는 그냥 위로, 사과. 그리고 이제 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빨갱이 말살 시켜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살.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제인가 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이 새끼들이 경찰 특히 경찰 쪽에서 아마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뭔가를 기획을 할 거라는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이런 또 엄청난 짓을 저지를 거라고까지는 조금 예상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것들 안 되겠구나 진짜. 진짜 이것들은 진짜 씨를 말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뭐랬습니까? 맨날 아침마다 조문 광고가 대해서 길이를 다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한을 갖다가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듯이 아마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더 어마무시한 이제 이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한 약간의 충격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튼 뭐 빨갱이들이 아무리 물고 싶고 뜯어도 막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냥. 물론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와가지고 뉴스나 뭐 이거 시사 프로 보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어버리는 거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스트레스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재미도 있죠. 왜냐면은 이것들이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고 또 자기들이 조금씩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말을 이상하게 좀 바꾸면서 또 막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막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제까지면 한 목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소위 진보 쪽에서 나온 애들 중에 뭐라고 하는 놈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관용차에서 1시간 보낸 거, 또 관용차에서 내려가지고 뒷짐지고 파출소 갔다가 파출소 옥상에서 또 참사 현장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게 이제 밝혀지니까 자기들도 이제 옹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는 짓이 이재명이 하고 딱 진짜 판박이잖아요. 이재명이도 보세요. 그러니까 막
측근이다 막 하면서 막 유동규, 김문기 뭐 전부 했는데 사건 터져 가지고 인제 하나둘 잡혀가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측근 아닌데. 요것도 보세요. 임재 하고 유미진이 처음 며칠 동안은 그 둘에 대해서 절대 비판 안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인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자기들도 그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니까 그제서야 인제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이거는 윤 정부 잘못이다. 그게 왜 씨발놈들아 아유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이 보수 패널로 나온 것들이 반박을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반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구조가 정확하게 딱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다니까. 정상수장, 상황실장. 물론 인제 뭐 윤희근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광호 그 서울경찰청장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적어도 일단은 윤희근이는 아예 지역을 아예 벗어나서만 놀러 간 걸 보면 에라 모르겠다. 얘도 인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냥 뭐 대충 뭉개고 있다 보면 나한테도 나중에 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상황이 좀 변화가 돼 가지고 빨갱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때 적당하게 그냥 막 배신하고 돌아서면 나에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지 그 길을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판단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자기도 느낀 거죠. '아이가 판단 잘못했구나.' 토끼 형이 인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네 손으로 다 쳐 죽이고 다 정리해라. 제대로 정리하면 내가 네 목숨은 살려 줄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니도 뒤진다이. 이 분위기를 인제 빨갱이들도 이제 쪼금 느낀 거죠.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라면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고 바로 언론이 인제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또 북한도 그거에 덩달아서 막 계속 미사일 쏘아주면서 북한하고도 내통이 있었겠죠. "야 이씨" 김정은이가 그랬겠지. "야 이씨 우리 돈 없다. 아 저기 걱정 마소 그냥. 일단 그래 가지고 저 정권 힘 빠지면 돈 많이 뒷돈대 줄 테니까 걱정 마, 걱정 마." 그래 가지고 시킨 거겠지. 뭣도 모르고 김정은이도 "아싸 알았어. 씨." 뭐 그래. 제가 쓰는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논리적인 소설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다 어그러졌어. 다 어그러져 버렸어. 어느 누구도 인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그냥 크게 벌린 만큼 그 대가는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 형 표정이 정말 심하게 굳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새끼들이 정권에 타격을 입힐 만한 모종의 어떤 모략질을 할 거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엄청난 사고를 칠 거라고는. 근데 설마 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니까 아마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듯이 토끼 형의 표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진짜 뭡니까 뭐라고 해야지, 어떤 결연한 의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표정들 딱 굳어 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지금 7 일째 그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이 새끼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